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도움 많은 사람들이 그 도움의 손길을 줘요. 그냥 다 모든 게 다 팬들이 만들어준 거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연예인이라는 게 아니라 연예인분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팬들 덕분에 그런 다짐을 한 거죠. 내가 앞으로 누군가 나처럼 커피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정보를 찾을 때 쉽게 찾았으면 좋겠다. 굉장히 근면해야 돼요. 그 블로깅이라는 거는 내용들이 당시에 정제돼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 문체나 이런 것도 되게 정확해서 되게 잘 쓴다. 근데 저는 이거를 만들 때 제가 만약에 게이샤라는 품종이 뭔지가 궁금해요. 그러면은 구글에다가 이제 게이샤 품종을 검색을 하죠. 그 다음에 그 한 페이지에 나오는 모든 게이샤 품종과 관련된 그 창을 다 띄워요. 다 띄워요. 두 번째 페이지 것도 다 띄워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한 20페이지 정도 떠요. 크롬이. 네. 그러면은 그거를 다 하나씩 다 봐요. 다 보고 이거 정리하고 그 다음 페이지 정리한 다음에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페이지가 다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는 그럼 저는 어느 정도 팩트라고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다르게 말한 거가 말한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빠져나가서 새로운 거를 검색해보자. 왜 다르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차이에 대한 팩트. 네, 왜 이 사람과 저 사람은 다르게 말하고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글 하나하나 쓰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려요. 요즘 말로는 약간 팩트충이에요. 특히 전 과학을 좀 바탕으로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20개의 페이지가 다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도 이게 과학적으로 납득이 안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쓰는 거죠. 그때부터는 정보가 팩트가 아니라 오피니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래서 팩트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은 이런 부분들에 오류가 있다. 그래서 나는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랑 토론을 여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면서 사람들과 맞춰가고 잘못된 부분들을 좀 다 같이 수정해 나가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실험을 본인이 하다가도 변수라는 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가 있고 이것도 고려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고려를 안 하고 넘어갔던 고려하지 그런 못한 적도 있고. 변수들. 네. 근데 이제 나중에 그걸 또 하다 보면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맞죠. 그럴 때는 이제 블로깅을 해서 이렇게 나는 이러니까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내가 봤을 때 좀 잘못됐다. 내가 잘못 쓴 것 네. 같아. 그거 이럴 때는 많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진짜 많아요. 제가 초창기에 썼던 글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 글과 나중 글이랑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업데이트를 해요. 예를 들어서 로스팅과 관련돼 있는 시리즈를 한번 길게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2017년 버전이 있고 18년 버전이 있고 20년도 버전이 있고 70 버전들이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많이 수정을 하는 편이에요. 진짜 부지런하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되게 연예인분들이 제가 연예인이란 게 아니라 연예인분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팬들 덕분에 뭔가를 한다. 스포츠 선수들도 제가 임요한 선수를 되게 좋아해요. 스타크래프트 테란 왕자 임요한 선수 되게 좋아하는데 임요한 선수 최근에 제가 인스타 피드로 올렸었는데 임요한 선수께서 옛날에 인터뷰할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팬이 없으면 이 게임이 그냥 친구들이랑 하는 오락거리밖에 안 된다. 팬들이 있으니까 이게 스포츠가 되는 거고 문화가 되고 산업이 되는 거다. 그래서 팬들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 거라는 거예요. 그냥 다 모든 게 다 팬들이 만들어준 거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제가 뭐 엄청나게 임요한 선수처럼 막 팬이 많고 그런 건 아니지만 진짜 한 분 한 분 가끔씩 쪽지나 인스타그램으로 감사하다고 잘 보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근데 그런 하나하나가 되게 부지런하게 만들어요. 동기부여가 되죠. 네, 엄청 돼요. 근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놀고 있으면 안 되겠다. 공부해야겠다. 항상 부디하더라고요. 실상 우리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런 걸 돈 대신 않아요. 돈 대신 않는데 돈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만큼 담백한 정보들을 쌓아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상업화된 정보들. 근데 그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게 갈 수 있는데 커피 쪽 관련돼서는 상업성에 굉장히 빨리때가 묻는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리씨 같이 이렇게 정보들을 담백하게 계속 기름기를 빼가면서 정리를 해놓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건 이제 나중에 책을 쓰기나 이러기도 할 텐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책도 그렇게 기름기 낀 책들이 꽤 많이 온 거 보면은 그들의 목적은 좋은 정보의 전달이라기보다는 내 이름의 전달이 더 큰데 이제 좀 바뀌어야 될 때가 있지 않았나 싶긴 해요. 단점이 있어요. 네. 뭐냐면 네. 제가 그동안 그냥 썼잖아요. 네.
이제 그런 요청도 되게 많이 와요. 수업을 하자, 클래스 같은 거 하지 않겠냐, 뭐 아니면 책을 쓰지 않겠냐. 책은 그럼 책은 유료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 전환점이 언젠가는 저한테도 필요할 거예요. 오죠. 그렇지. 네. 그러겠죠. 근데 그 포인트를 잡을 생각을 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숨 막혀요. 네, 그 동안에는 다 그냥 뿌려왔던 건데. 목신말로 변했어. 그렇죠. 그런 얘기를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면 하시는 게 이제 블로그, 네, 블로그 네. 하고 인스타 하고 그다음에 유튜브 하고 유튜브는 네, 잘 열심히 안 하지만 네. 또 여기 하고 있네요. 그 왜 그 빔 프로파일러인가? 아, 네. 거기서도 패널로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커피 국내에 있는 네. 커피 리뷰를 하는 것도 하고, 커피, 리뷰. 네. 뭐 장비나 이런 것도 그렇죠. 그런 것들도 리뷰하고 네. 대회 선수로도 많이 참가를 하고, 진짜 이번에 심사됐어요. 그렇죠. 2020년도 KC 그 로스팅 커피 로스팅 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의 심사위원으로도 참여를 했었죠. 네. 돈 되는 건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문제라는 거예요. 돈 되는 거 해야 돼.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 딱 저는 외람된 얘기지만 제 또 삶의 철학 중에 하나가 네. 이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도움 많은 사람들이 그 도움의 손길을 줘요. 그 누군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하면은 누군가가 우주가 도와주나? 그 진짜로 우주의 기운이 나를 이렇게 띄워주려고 노력한다. 그래요? 저는 진짜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실제로 항상 그런 제안들이 많이 와요. 그 리뷰 같은 거 네. 하면 네. 보통 이제 좀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죠 사람들이. 그렇죠. 그죠? 하지만 약간 주관성도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럴 네.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앞으로 달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부정적인 리뷰를 했을 때. 그죠? 네. 그런 사례, 사례? 네. 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재미있었던 거, 네. 재밌었던 건 없고요. 힘들었던 저는 거, 저는 사실 억장이 무너지죠. 남들이 사실 뭐라고 하는 거 저는요 하나도 신경 안 써요. 네.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는 저는 아무런 데미지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욕해도 데미지가 없는데 그래서 더 제가 부정적인 리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유가 있었죠. 왜냐면 아니 그래도 내 리뷰를 봐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이 커피를 마셨는데 이 커피가 맛이 없어. 근데 맛있다고 했어. 그럼 누군가는 속는 거잖아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간접적인 무책임함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맛있지만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다. 물론 당연한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내가 맛없다고 느꼈는데 맛있다고 말한 건 거짓말이니까. 네. 그러고 싶지 않아서 맛없다고 이제 그동안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들을 사람들이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왜냐면 그분들 논리는 이거예요. 맛이 없었으면 리뷰를 하지 말아라.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네. 차라리 맛이 없었으면은 리뷰를 안 하는 게 그분들한테도 도움은 될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냥 안 올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갔다 왔으면 올려야 된다. 이런 어떤 의무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리뷰는 진짜 어려운 게 지금도 매번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냐, 어떤 방향으로 써야 되냐, 안 좋은 거지만 좋다고는 말 안 하는 대신 좀 둘러 말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리뷰도 하나의 문화잖아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이랑 리뷰를 하는 사람이랑 두 사람의 피트가 좀 맞아야 돼요. 리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나의 경험을 일종의 공유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리뷰를 당하는 업장의 입장에서는 피드백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피드백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냐 아니면 그거를 그냥 욕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거는 이제 그 업장의 선택이겠죠. 저는 이번 또 이렇게 일종의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리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서 좋은데 꼭 이런 얘기도 꼭 하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같이 몸담고 있는 이 커피 산업이 사실은 큰 곳은 아니잖아요. 커피 산업이라고 말하면 되게 커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스페셜티 커피라는 굉장히 좁은 어떤 제3의 세계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이 업계가 되게 좁아요. 좁아서 더 서로에 대한 말을 아끼려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해요. 왜냐면 저도 제 친구들한테 너 단점이 이거잖아 이렇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여도 너 이런 문제가 있어. 너 고쳐라. 이럴 수 없. 정말 친한 경우 아니면. 그쵸.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리뷰가 되게 많이 안 오가고 있어요. 이런 적도 있었어요. 이 업계가 너무 좁다 보니까 한 번은 어떤 커피를 마셨는데 이제 저는 최대한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커피 리뷰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별로였어요. 그리고 그런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카페를 갔어요. 근데 그 카페에서는 커피에 머리카락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커피도 굉장히 맛이 없었고 개인적으로는 약간 덜 익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있는 커피를 그렇다고 얘기를 했죠. 커피에 머리카락도 있었고 왜냐면 너무 무책임한 느낌인 거예요. 저희 커피가 어떤 건지 안 보고 나왔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해요. 좀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덜 익었고 거기다 커피에 머리카락도 있었고 그래서 빨대를 이렇게 치웠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올렸죠. 근데 그때는 약간 홧김도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 커피를 내가 마셨다는 거에 대해서. 왜냐면 그것도 사실은 8,000원, 9,000원 주고 마시는 거니까. 혹시 소비자로서 근데 그 매장이 팬이 되게 많아요. 엄청 팬이 많은 매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DM도 왔어요. 걱정의 DM. 막 너 거기 잘못 건드리면 안 된다. 그 정도로 큰데구나. 그냥 후드려 맞는다. 근데 냅뒀죠. 그랬더니 나중에 막 다른 사람들이 지인분들이 보내준 게 막 누가 스토리로 막 저를 저격하는 저를 막 욕하는 건데 저격하는 스토리를 막 올린 거를 다른 제 아는 친하신 분이 막 찍어서 보내주고 막 한 번은 제 이제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다른 매장에 놀러 갔어요. 커피 마시러. 근데 그 매장에서 바리스타들끼리 모여서 이제 놀고 있었나 봐요. 근데 제 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리고 여자친구인지 모르고 여자친구 그 당시엔 잘 안 알려져가지고 여자친구인지 모르고 여자친구한테도 제 욕을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전까지는 저는 하나도 신경 안 썼죠. 왜냐면 그 나쁜 말 하고 뒤에서 나쁜 말 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 얼굴에 침 뱉기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그 자신의 퀄리티를 되게 낮추는 거거든요. 오히려 얘기하면 그 사람이 되게 불쌍해 보여요. 근데 갑자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욕을 들으니까 얼마나 그쵸, 그게 되게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약간 리뷰를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아, 리뷰를 조심했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되더라고요. 공격을 다 하지 않고 딸 부르지. 약간 그런 뭔가 리뷰 문화는 조금 더 사실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해요. 한번 돌아볼 수 있고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그 팩트에서는 제공이 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봤을 때는 나의 퍼펙트함을 폄훼하는 걸로밖에 못 받아들인 정도로 좁은 마인드 가지고 있다면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거는 또 저의 어떤 포지션의 문제라고도 생각해요. 저는 옛날에 소비자의 포지션에서 리뷰를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제가 점점 이 영향력이 생기죠. 그렇죠. 산업에 어떤 점점 스며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일반적인 소비자로서 안 받아주는 거죠. 그게 좀 힘들죠. 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리뷰 문화가 어떻게 좀 이끌어가지지 않고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리뷰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문화 자체 그 방식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리뷰를 좀 객관성을 띈 리뷰 아니면 뭔가 가능성 뭔가 불편했으면 네. 불편함에 대한 뭐 경험을 좀 앞으로도 이럴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게 전부는 아니죠.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리뷰들이 좀 많겠죠. 그런 것들은 좀 이제 배제가 돼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아예 그냥 리뷰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되든가 아니면 너무 리뷰에 집착하든가 사람들의 생각들이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런 문화가 아직 적죠. 그러다 이제 스페셜티 쪽은 또 가격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큰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리뷰를 해주는 거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뭔가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피드백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리뷰를 그 요청하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자기가 취향이 좀 안 되면 좋은데 리뷰의 결과에 따라 나까지 흔들리고 나까지 영향받는다는 생각을 암묵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뷰에서 반드시 좋은 게 나와야 되고 그러면은 리뷰에서는 분명한 거는 장점과 단점을 같이 공유를 하고 밸런스 있게 얘기해 준다면 참 그렇죠. 좋은데 그게 좋은데 거기서 장점은 당연한 거고 단점은 네가 보는데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맞아요. 결국 그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제품이 됐던 음료가 됐던 이런 것들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자만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감이 있다면 자신감의 100%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 그거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담백하고 리뷰어도 힘을 얻고 소비자들도 그런 당당함에 오히려 박수를 쳐주는데 네가 뭔데 내 커피에 흠집을 내라는 식으로 나오면 몇몇 이제 골수 팔로워들은 있겠죠. 그 사람들은 왜 우리 매장 커피를 험화해요 막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건 무시를 해버리자고요. 중요한 거는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그걸 보고 아 그런 판단의 기준이 있구나라는 걸 알기만 해도 그 해당 리뷰를 제공해줬던 매장인 경우에는 담백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큰데 항상 거기에는 그 끝엔 마케팅이라는 게 되게 묘하게 접촉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담백하게 리뷰한 사람들이 더 이상 담백하게 얘기할 수 없어지고 결국 그건 뭐냐면 바이럴로 넘어가죠. 네. 그쵸. 돈 준 만큼 더 펌핑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근데 이게 커피 쪽에서는 물론 다른 데도 좀 많이 심해요. 근데 커피 쪽에선 유독 심한 게 완제품인 경우에는 확실하게 갈릴 수 있잖아요. 뭐 제품의 네. 완성도라든가 내구성이 문제가 되는데 커피는 마시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이 뒤에 숨어서 자연스럽게 자기는 정당하다라는 부분을 희생되는 소비자들을 희생해 가면서 그 사람들 앞에 두고가면서 좀 숨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잘 리뷰하는 분들 보면 안타까워요. 근데 점점 없어지고 위축이 되는 것도 아마 그쵸. 그런 이유가 아닐까 그쵸. 싶어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그냥 아니면 아니에요. 오세요. 와서 얘기합시다. 아니면 대놓고 얘기하세요. 얘기하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 진 적은 없는데 그냥 믿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센가? 좋은 네? 방법으로 네, 그쵸? 리뷰를 하는 거는 분명히 필요하겠죠. 네. 네. 얼마나 그리고- 마음고생했을 거야. 내가 그거 알지. 네. 그리고 뭐 이 타이밍에서 울어야 되나요?